아니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내용들을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 괜찮아요. 얘네한테 가급적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맘먹고 막 달겨들기 시작하면은 괜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일자리 특강 일타 강사 퇴사 예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인수인계 혹은 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마지막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지는가가 이 사람의 다음 모습까지 그냥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근데 직장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 되게 좁아요. 더군다나 내가 이직하는 게 같은 필드다, 같은 산업이다, 비슷한 데로 간다 이러면 거의 100% 내가 있었던 곳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혹은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퇴사할 때 우리가 보통 상황이 어때요? 참다가 막 내가 때려쳐야죠. 감정이 폭발해서 욱하고 퇴사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 커리어에서 안 좋은 단추를 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자는 겁니다. 퇴사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요. 퇴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퇴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 마음속에 이거를 막 이게 품고서 내가 퇴사만 해봐라, 나 시가 상사를 그냥, 그건 이제 드라마나 영화 얘기고요. 현실에서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마음은 알겠어,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인생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주의해라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업무 마무리. 이제 퇴사를 준비하는 거죠. 마무리와 인수인계입니다. 인계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 최선을. 아마 내가 지금 회사에 마음이 지금 안 들어가지고 회사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에라시 태태 그러고 나오는 건데 무슨 어느 정도 인수인계냐?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 봤어. 업무 파일을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했던 거 전부 히스토리 다 날려버리고.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은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싫은 건 회사잖아. 근데 이거를 삭제를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예요? 후임. 여러분의 후임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 날려버린 파일들을 다시 되짚고 찾아보고 생쇼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은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그 칼날을 휘두른 거에 꽂히는 거는 여러분 후임이 뭐 신발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당해봐. 제가 정말 많은 직원들을 퇴직 면담도 해보고 뭐 저도 퇴사도 해봤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아까웠다.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떠오르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무리를 잘하는 걸 감정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인수인계라는 거를 만들어서 꼭 제공을 하고 퇴사를 해라. 이게 인수인계라는 게요, 회사가 물론 좋죠. 매뉴얼 혹은 뭐 체크리스트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주겠죠. 그러면은 이게 회사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경력 기술 쓸 때 뭐예요? 자, 복습하면 성과 그리고 역할, 기술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력 기술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역할과 기술과 해당되는 내용이 퇴사할 때 여러분의 업무를 정리했던 내용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서 여러분이 퇴사를 하면 일단 여러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같이 정리가 된다고.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를 노트를 작성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슉 정리돼요.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이기도 하고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떠나는 회사를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풀어지는 게 언제냐면요, 면담 때입니다. 자, 여기서 면담에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상사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사는 또 누구에게 소통해요? 네, HR팀, 인사팀이죠. 네, 여기 소통은 상사 보고 좀 해달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인사팀이랑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사랑 소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하 직원, 나에게 영향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 퇴직할 때 면담에 아주 기본적인 가장 FM 같은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인사팀이랑 면담을 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언젠가 면담을 할 거예요. 그때 인사팀하고 얘기를 할 때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여러분 이미 떠나갈 거잖아. 근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미지만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인사팀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평가하는 사람. 아니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내용들을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 괜찮아요. 얘네한테 가급적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맘먹고 막 달겨들기 시작하면은 괜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앞에 업무 인수인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사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탄탄대로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 인생 꼬이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HR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욱해서 퇴사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그게 아니라 기회를 향한 도전을 해라. 아무리 봐도 여기서 지금 미래가 없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거는 해결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바로 어디로 갈지를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 준비된 기회를 향해서 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퇴직 면담은 되게 간단해요. 회사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현재 지금 회사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이직할 회사는 나에게 이 정도의 기회를 준다. 아니 내가 이 기회 때문에 퇴사한다는데 누가 말이냐고. 그 명분은 아무도 못 잡아요. 아마 조금 정신머리가 제대로 바뀐 인사팀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기업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좋은 기회, 더 강력한 그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곳이라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퇴사한다는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회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걸 기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붙잡았어.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경우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일을 좀 잘해야 돼. 기회를 가지고 가면은 아까 말했던 모든 게 해결돼요. 인수인계를 작성하는 것도 쉬워.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했던 일들을 잘 정리해야 더 큰 성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학습하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면담할 때 회사에 감사 표현만 해도 돼요. 나는 여기서 이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럼 아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레퍼런스였죠? 지금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퇴직 사유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까지 해결이 되죠. 많은 분들이 욱해서 퇴사하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힘들어. 근데 퇴직 사유까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또 뭐야? 지원 동기예요. 경력에서 많은 경우에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점철을 하면 이것도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근데 욱해서 막 기분 나빠서 짜증나서 싫어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 사유는 이건데 지원 동기는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퇴사에 대한 준비 또는 퇴사하기 전에 타이밍이나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퇴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퇴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 하라는 차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퇴사나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의 편에선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